안녕하십니까. 바이블럼의 김지훈입니다. 이번에 리팔 명령, 부정사, 분사, 지시형 이렇게 이게 플러스 바브 연속법까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샤파트에서 여호샤밧입니다. 그 다음에 멜라카 해서 일, 직업이라고 하고요. 샤바라고 해서 맹세하다, 그 다음에 마짜 해서 찾다, 발견하다, 샤카흐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케나니 하면은 가나안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니 보이죠? 이게 이제 이 이렇게 정확히는 우리 소유대명사 1인칭 공성 단수하는 것처럼 이게 붙으면 어떠한 사람, 그래서 무슨 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라아 보다 라고 하고요. 펜 뭐뭐 하지 않도록 하고, 캐셰르 하면 반역이라는 뜻이고요. 요람 하면 이제 요람 왕이고, 에하드 하면은 하나라는 뜻으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니팔은 일반적으로 단순 수동 뉘앙스를 가집니다. 근데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중간태의 느낌을 더 가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급 과정에서는 단순 수동의 뉘앙스를 로 배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단순 수동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몇몇 단어들은 니팔 형태가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쉐바이죠. 쉐바는 칼형이 없습니다. 니팔 형태로 써야지만 칼형의 의미처럼 능동태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동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 명령형, 부정사, 분사, 지시형, 그 다음에 바브 연속법 등 칼 미완료에서 파생되어 변형이 된 것처럼 니팔도 사실 동일하게 니팔 형태도 니팔 미완료에서 대부분 이제 좀 파생되고 이해되는 관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니팔 미완료 명령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니팔 명령형은 먼저 미완료 형태를 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 강의에 니팔 미완료로 한번 봤었죠. 니팔 미완료는 요렇게 니카텔이고 여기 안에 있는 점은 이중점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15강을 다시 한번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형은 이제 2인칭 단수와 복수만 사용하죠. 그래서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를 하고 2인칭 여성 복수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 형태를만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미완료 형태를 먼저 적어보면은 요렇게 되죠. 미완료 형태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니팔인이 미완료, 이제 2인칭 남성 단수 티카텔,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단수 티카틀리하고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로 해서 티카틀루하고 2인칭 여성 복수해서 티카탈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칼 명령형처럼 저 또 t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t를 뺀다면 이중점이 있는 자음이 맨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중점이 나타난다는 게 요렇게 여기 있는 이중점인 거죠. 근데 이중점은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칼하고 이렇게 이중점이 있다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있고 여기 쉐바인 거죠. 무성쉐바입니다. 무성쉐바가 단어에서 가장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점이 가장 단어에서 가장 앞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이중점은 단어의 제일 앞에 올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어서 이중점을 찍어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를 위해서 접두사 히를 붙이게 되는 거죠. 접두사 히를 붙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히카텔 2인칭 남성 단수죠. 그 다음 히카틀
히카틀루, 히카탈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필 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히는 히브리어에서 접두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유겠죠.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죠. 다른 유형이랑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가장 약한 발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근을 방해하지 않고 발음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히 하면 사실 한글은 좀 이라는 발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용히 하면 히가 좀 강한 느낌이 강하지만, 조용히 해라 하면 히가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라는 발음이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빠진다라고 생각해서 이 뒤에 있는 자음들의 발음과 모음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팔 부정사입니다. 리팔 부정사는 칼 유형처럼 명령형과 부정사 연기형이 동일하다는 거고, 절대형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이 o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용법은 부정사 용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칼 부정사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작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돼야겠죠. 이걸 지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과 형태가 똑같죠. 명령형과 형태가 같다. 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문장 안에서가 차이가 되고, 부정사 연기형 같은 경우에는 비분리 전치사 레, 케, 베 이런 게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부정사 절대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이 오로 바뀐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홀렘이고 이건 홀렘 바브인 거죠. 사실상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절대형을 나타낸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사의 용법은 칼 부정사의 용법과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형 같은 경우에는 강조, 가끔씩 다른 동사가 없다고 하고, 부정사 절대형만 쓴다면 명령형의 뉘앙스도 가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팔 분사입니다. 리팔 분사 같은 경우에도 칼 유형과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로 구분하며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리팔의 분사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래를 먼저 한번 보면 두 번째 자음이 카메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알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제가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렇게 카메치로 길어지는 거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리팔 분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리팔 분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용법 있죠. 용법도 사실 칼 유형과 동일합니다. 수식적 용법, 서술적 용법, 독립적 용법, 요거 이제 형용사 용법이랑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리팔 지시형, 청유형, 그리고 바브 연소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칼 유형과 동일하게 지시형, 청유형, 바브 연소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시형은 강동사의 경우 미완료 형태와 동일하고,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 단수와 복수에 카메체가 붙는 겁니다. 이게 띄어졌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해가 아니죠. 카메체 맞죠? 카메체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브 연속분 미완료형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형태를 보자면 지시형 같은 경우는 미완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완료와 동일하다 되고,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공성 단수와 1인칭 공성 복수가 있죠. 그래서 단수에다가 카메체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성 복수에도 카메체 이렇게 붙여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이제 액센트가 빠지니까 이게 액센트 법칙으로 인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브 연소법입니다. 이렇게 미완료 형태 있죠. 이 카텔에서 여기 바브 연소법을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찍어주면 바브 연소법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결론을 함께 보자고 하면 히브리어 동사 유형은 유형에 따른 의미 전달만 다를 뿐 형태 변화는 거의 유사하다. 변화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법칙 이런 게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변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칼 유형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니팔부터는 그냥 쭉쭉쭉 나갈 겁니다. 왜냐면 변형이나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칼 유형의 법칙이 있고 약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항상 생각을 한다면 히브리어는 변형을 공식처럼 적어보는 게 좋다. 글씨가 적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완료형이 니팔 미완료가 됐는지, 명령형이 됐는지, 부정사 연기형 절대형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분사가 바뀌는지 이런 형태를 손으로 직접 적어보시는 게 좋고, 히브리어는 결국에 언어고 우리가 성경을 강독하기 위해서 적는 거잖아요. 강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많이 연습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가 답입니다. 연습 문제. 성경 히브리어를 빨리 터득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연습 문제를 많이 풀고 강독을 많이 하고 해보는 사람이 잘합니다. 문법을 다 떼고 강독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방법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배우는 사람에서. 저는 무조건 강독과 문법이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 이래야지 언어가 터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연습 문제가 혼자 푸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거를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연습 문제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히브리어 니팔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PL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